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11월 1일, 11월 첫 거래일 첫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송 종목은 아시아나항공입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이 어제 대량 거래가 터지게 되면서 8%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LCC는 전반적으로 그 자본 잠식에 대한 얘기가 10월 초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던 상황입니다.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은 이제 부분 자본 잠식, 완전 자본 잠식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거기에 에어부산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이 대표적으로 자본 잠식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제 뉴스가 나온 게 지금 이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사는 국정감사에서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서 아시아나의 많은 부채 때문에 사실상 자본 잠식에 거의 진입했다고 이렇게 밝힌 바 있고,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비율은 6,544%. 정말 심각합니다. 이 기업은 이전에 그 항공 업황이 좋을 때도 돈 벌면 리스비 내고 인건비 내고, 하여튼 리스비 내고 인건비 내면은 남는 게 없는 기업이었어요. 하여튼 잘 나갈 때도. 그러면 자본 잠식이 뭔지 잠시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이제 회사의 이익잉여금, 순이익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적 순이익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익잉여금이. 일단은 그렇게 일단 이해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자기 자본이 자본금보다 작은 상황, 그러니까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작은 상황인 겁니다. 자본은 그 자본과 그리고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이런 것들을 합쳐놓은 게 자본 총계거든요. 근데 이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작은 상황이 이제 부분 자본 잠식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로 가는 걸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기업이 수익을 못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익을 못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재무제표도 한번 볼게요. 이 실적도 보시면, 자, 여기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자, 노제펜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사드리스크, 이전에도 한번 보시면, 매출이 6조 5천억인데 영업이익이 2,400억, 당기순이익이 2,600밖에 안 돼요. 영업이익률이 3%밖에 안 됩니다. 매출이 이렇게나 많은데 영업이익률이 너무나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방송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돈 벌면 리스비 내고 인건비 내고 세금 내면 남는 게 없는 회사예요. 그런 회사가 노제펜이란지 사드리스크,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당연히 재무제표는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재무제표가 엉망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중요한 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본 잠식. 2022년 상반기 보게 되면은 지금 어쨌든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작죠. 이미 부분 자본 잠식에는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간당간당한 상황이었었고요. 이익잉여금 마이너스가 되면 결손금이 되는데, 이 이익잉여금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게 되고, 이제 3분기에도 영업이익은 흑자가 되겠지만은 외화 손실 요거 때문에, 환차손 때문에 순이익이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가 더 누적이 되겠죠. 근데 자본잉여금은 1조가 넘게 있는 상황입니다. 참 이런 것들, 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 상당히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것도 있고 전적으로 동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익잉여금이 1조나 있는데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고, 주총을 통해서 그 결의만 있으면은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을 옮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저도 알아요.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자본잉여금을 쌓아가는 만큼 이익잉여금도 신경을 써야죠. 순이익에도. 뭐 이렇게 된 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건 뭐 다음은 뭐 100% 기업 탓이라고 보긴 힘들어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이익잉여금 누적 손익이 마이너스가 좀 더 누적이 되게 되면서 이제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거의 완전 자본 잠식에 들어가게 되겠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자본 잠식을 탈피하기 위해서 감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감자는 자본금이 자본잉여금으로 옮겨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이 자본으로
편입이 된다고 보시면 될까요? 추가적으로 발행된 주식만큼. 감자는 줄어드는 주식 곱하기 액면가를 곱해가지고 그 금액만큼 자본잉여금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자본금 있잖아요. 자본금. 요게 자본금이고 요게 자본잉여금이잖아요. 감자를 하게 되면은 주식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줄어든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금액만큼 자본잉여금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본금을 줄여서 잉여금을 늘려가지고 자본 잠시 탈피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것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거는 신종 자본증권 이런 것들 연구체 발행 같은 거 해가지고 여기를 편히 대우조선해양처럼 연구체 같은 것들 발행을 해가지고 그게 부채가 아니라 자본으로 편입시켜가지고 여기를 늘리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감자는 어차피 지금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자본잉여금을 지금 감자를 해서 자본잉여금을 늘린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완전 자본 잠식을 탈피하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자본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유상증자 이런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연구체 발행 이런 것들 지금 산업은행이 어쨌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보자. 여기 보시면은 주 현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금호산업이 30.7%, 금호산업이 11% 정도 있기 때문에 대주주 지분이 충분히 넉넉하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설득을 하게 되면은 뭐 연구체 발행이란지 뭐 유상증자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하게 보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도 앞으로 해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 투자자들의 이제 지분 가치가 이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주가의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야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진에어가 연구체 발행을 결정을 했죠. 이게 결국에는 자본 잠식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한 어떤 미리 선 조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아나항공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시간 비용이 조금 더 투입이 되더라도 뭐 기다릴 수밖에 없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대한항공 인수를 했고 회사가 뭐 상장 폐지가 된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존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하고 요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